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음봉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저는 딥시크나 터보컨트 TPU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세력의 의도 모르면 당한다, 음흉한 시나리오다, 일부러 떨군 거다, 분명히 뭔가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금요일 날 저녁에 5시 이후부터요, 미국에서 메타 때문에 AI 반도체가 떨어졌다라고 했지만, 이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 쪽에다가 인텔 쪽도 그렇고 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찌라시가 나오다가, 주말 동안에는 어쨌든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메타까지 해가지고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금요일날 마무리를 시켜준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또 떨어지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삼성전자를 월요일날 기준으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반등 가즈아, 반등이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메타 관련된 이슈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반등의 여지로 나왔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화요일 날 있을 가장 거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슈퍼 위켄드입니다. 7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실적 발표 관련돼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에서 만약에 이만큼을 실적 발표를 예상을 했어. 지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2분기 실적 발표도 좋다라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이미 뭐 거의 따놓은 장사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만땅일 거 아닙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그럴 때 만약에 실적 발표가 딱 나왔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어. 그러면 실망합니다, 시장에서. 그게 바로 컨센셔스 추정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해가 나와야 되는데 보합이나 부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컨센셔스 추정치가 상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기대를 만땅으로 만들어 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가이던스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무조건 크게 나와야 돼. 그래야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나왔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은 4월 7일이었습니다. 요때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이란과의 종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가이던스도 괜찮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말씀드렸던 다음 분기까지도 기대감이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딱 놓고 봤을 때 3전은 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없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운드리, 그건데요. 이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메타랑 그리고 인텔 쪽, 이쪽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 얘네가 삼성의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HBM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D램 관련돼 가지고 중국 쪽에다가 20%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돌면서 삼성전자의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뭐 여러 가지 레포트도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 상회 정도 되는 실적이 깔리고 그 다음에 나이스한 가이던스까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추세가 지금 30만 원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추세가 좀 상방으로 다시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또 머리를 차갑게 하면서 차트를 봐야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이동평균선을 깔고 위에서 놀고 있는 정배열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20선과
60선 사이에 이동평균선들 사이에서 역배열 형태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는 선행할 선자의 선물 지표인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저녁 22시 30분에 본장이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스닥 선물 지표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깬 상태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평균선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를 매수가를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다 똑같이 제일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종목의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일을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고 삼성전자가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와주는 그런 시세가 여기서 또 나올지 그것도 미지수인 거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매수가가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포지션이 다 달라요. 20만 원대에서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 50만 원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버텨도 되는 구간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30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손실을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근데 이제 내가 매수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고 저는 삼성전자를 최초에는 3월 9일 날 매수를 시작해 가지고 매도를 거의 다 했었을 때가 6월 2일이었고 그 다음부터 지금은 다 계속 매도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아직 까야 되는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분할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는 뉴스가 빠르잖아요. 속보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조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응을 못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죠.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까지 봤을 때 AI 버블이 터져가지고 막 하방으로 막 내려 꽂을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의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금요일날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지금 모르는 약간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시세를 상방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계좌를 지키는 건 누구다? 본인이다. 이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못 잡아드리는 거는 당연히 속보적인 부분이라든지 갑자기 이제 지수를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셨을 때 제가 중요한 순간에는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매하는 그 관점을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돈도 받지 않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돌파를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고가가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고 고가를 깨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눌렸을 때 또 매수를 해볼 거고 올라갔을 때 또 매도를 해볼 거니까 그 타점 010-7666-8354에다가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타점을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적인 부분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환율적인 부분이 지금 국민연금이나 다른 데서 좀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1,550원대에서 1,520원대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또 30원까지 빠르게 또 회복을 하는 환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게 처지게 된다 그러면 실적에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주식 이탈 때문에 그렇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계속 팔아제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개인들이야 뭐 알아서 이제 매수 매도가 다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매수가 쫙 들어오고 매도를 한다 그랬을 때 매도가 쫙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아주고 있는 게 기관이잖아요. 물론 개인들도 있지만 근데 이 기관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제일 걱정이 되는 리밸런싱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삼전릭스를 ETF 만드는 게 이거 문제다. 금융감독원 조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고 또 까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자꾸 이제 건드리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지금 파운드리 쪽에 어떤 식으로 커넥트가 될지 메타가 연결이 될지 아니면은 인텔이 연결이 될지 혹은 애플이 연결이 될지 그건 지금 다 지켜봐야 되는 슈퍼 위크니까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 타점 수급입니다. 010-7666-8354 리딩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보내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에서 저가와 지금 고가가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상승 라인이 아니죠. 하방 라인입니다. 예민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매수가가 내가 어딘지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딱 감이 오시죠? 삼성전자 그래도 파운드리 잘 갖고 와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